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전 29살, 전 남친은 31살입니다. 만난 지는 2년 됐고 결혼 생각 없습니다. 당연히 남친 부모님 뵌 적도 없고 저희 부모님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만난 지 1년 된 시점부터 남친은 저에게 종종 결혼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때마다 너랑 결혼할 생각 없다. 결혼이 중요하면 헤어지자. 좋은 여자 만나 가정 꾸려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친은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만나왔습니다. 제가 잘 나고 남친이 못나서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서 만나는 건 만나는 거지만 결혼은 서로의 조건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조건이라는 게 누구는 물질적일 수도 누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 전혀 아닌 쪽입니다. 대단히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조건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저 딱 원하는 남편상이 있으며 남친이 그것을 충족해주지 못하고 남친이 원하는 현모양처 상에도 전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둘 다 성격도 센 편이라 우리 둘이 결혼한다면 얼마 못 가 파국일 거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난 너랑 결혼 안 해 라고 12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근데 프로포즈라니 말이 되나요? 근데 문제가 지 친구들까지 다 동원해서 이벤트식으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옆에서 소리 지르고 휘파람 불고 난리고 남자친구 체면도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거절하나요? 일단 딱 거절 안 하고 어영부영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 얘기 좀 하자 해서 카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기억나는 대로 쓰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오빠랑 결혼 안 한다고 했지? 했더니 그럼 왜 아까 거절 안 했냐고 합니다. 그럼 그 상황에 오빠 친구들 앞에서 거절했어야 했어? 생각해봐. 안 쪽팔리겠어?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한 말은 뭐로 들었길래 프로포즈를 해? 라고 했더니 그냥 제가 튕기는 줄 알았고 프로포즈하면 받을 줄 알았답니다. 내가 언제 튕긴 적이 있어? 나를 이만큼 만나고도 몰라? 그리고 튕기는 걸 1년 내내 해? 했더니 도대체 결혼이 왜 하기 싫으냐기에 난 설거지도 하기 싫고 밥도 하기 싫어. 귀찮아서 맨날 배달시켜 먹어. 오빠도 알잖아. 근데 결혼하면 오빠가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다닐래? 오빠는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집에 오면 마누라가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는 게 좋다며. 난 못 해준다고. 근데 왜 나랑 결혼을 하려 그러냐고 했더니 그럼 아침만 해달랍니다. 저녁은 자기가 알아서 먹겠대요. 그래서 오빠네 엄마한테 해달라 그러라고. 내 밥도 귀찮은데 왜 오빠 밥을 나한테 자꾸 떠넘기냐고. 밥 얻어먹으려고 결혼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평생 결혼 안 하고 살 거냐고 하네요.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걸 감수하면서 오빠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싫으냐? 다른 남자는 감수가 돼도 난 왜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전 오빠가 싫으면 만나고 있겠어? 오빠가 내가 원하는 남편상이랑 안 맞으니까 당연히 감수가 안 되지. 그러니까 헤어지자 그랬잖아, 내가. 이랬더니 진짜 원하는 남편상이 뭐냐고 합니다. 전 제 애가 진짜 사랑받고 올바르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거나 약속 안 지키는 사람도 싫고 무조건 제가 맞아 하는 것도 싫고 사과할 줄 모르는 게 제일 싫어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본 오빠는 사소한 것도 거짓말입니다. 일단 뱉어놓고 기억도 못하고 지가 잘못해놓고 사과는커녕 빡빡 우깁니다.
뭐 하나 조건에 맞는 게 없는데 제가 뭘 보고 결혼을 하나요? 남친은 애 안 낳고 살면 된다고 합니다. 나이 처먹었으면 생각 좀 하라고, 철 좀 들라고, 만약에 생기면 지우냐, 나중에라도 내가 애를 낳고 싶으면 이혼하냐 했더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 가지고 왜 그렇게 멀리 가는데, 그리고 너만 불만 있냐? 나도 너 그따위로 말할 때마다 질린다고, 나이 처먹었으면 철 좀 들으라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니까 질리는데 왜 결혼을 하냐? 그냥 헤어지고 연애를 하든 선을 보든 오빠 조건에 맞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오빠랑 결혼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만하고 제발 서로 갈 길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왔습니다. 물론 좋아해서 연애한 거지만 전 오래 연애하면 결혼해야 된다는 말도 뭔 헛소린가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래 연애했다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 생각 없고 철없는 머저리한테 진짜 오만정 다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전 헤어짐의 의사를 비췄고 마지막에도 분명 그만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서 당연히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전화에서는 말 그따위로 한 거 용서할 테니 합의점을 찾아보고 주말에 보자 하는 겁니다.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고요. 내가 사과할 생각이 없는데 지가 뭔데 용서를 하는지 참나. 주말에 보자는 건 원래 지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프로포즈도 했고 했으니 다 소개시켜주고 축하 파티 그런 걸 한다고 프로포즈 당일날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마 쪽팔리겠죠. 프로포즈 하자마자 헤어지게 됐으니 아무튼 헛소리 하지 말고 난 다시 너랑 만날 생각 없으니 축하 파티를 하든 위로 파티를 하든 알아서 하고 연락하지 말라 그러고 차단해버렸습니다. 결혼을 혼자 하나 싫다는 사람한테 날림으로 넘어가 버리면 땡인가? 애초에 결혼할 생각 없다 그럴 때 헤어지든가 워낙 성격이 뭐 아니면 돌아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내숭 떨어본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튕겨본 적이 없는 사람을 두고 튕기는 줄 알았다니 이 정도면 과대망상 같습니다. 남자 보는 눈이 없는 줄을 알았는데 이번에 진짜 역대급 등신을 만난 게 스스로 너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어서 글 써봅니다. 추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댓글이 달렸나 했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제 욕이 많네요. 여러분의 의견 겸허히 받아들이고 싶지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빼먹은 부분에서 많이들 욕을 하시기 때문에 변명하고 싶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대단히 변명할 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더 풀어봤자 제가 욕먹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는지라 조금 보탭니다. 결혼 생각 없는 거 처음부터 말하고 사귄 겁니다. 친구 회사 사람인데 한번 보고 소개시켜 달래서 친구가 제 성격 워낙 잘 아니 성격도 나쁘고 독신주의자라고 했답니다. 상관없다고 했었고요. 저도 사귀기 전엔 얘기했습니다. 난 결혼 생각 없다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도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했었네요. 네, 종종 얘기했죠. 나랑 결혼할래? 싫어. 그럼 말고. 라던가 난 가끔 너랑 결혼하고 싶다. 난 아니야. 아 그래? 나이도 찼는데 결혼해야지 않겠어? 그러면 다른 여자 만나. 난 결혼할 나이 아니야. 헤어지자.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냥 한 소린데. 난 진심이야. 난 오빠랑 결혼 안 할 거니까 결혼 생각 있으면 지금 말해. 헤어지자. 이게 진지하게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얘기한 줄 모르고 남친이 그냥 한 소리에 혼자 진지 빨았다고 생각한 점에 대해선 모자라고 눈치 없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런 식으로 말고 남친하고 진지하게 얘기한 건 한 번 있습니다. 여름이었으니까 6, 7개월 전이겠네요.
부모님 한번 뵙자고 얘기해서 내가 부모님을 왜 뵙냐 그랬더니 이제 슬슬 결혼할 나이고 부모님도 궁금해하고 라기에 그때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빠가 결혼할 나이라는 건 이해한다. 난 결혼 안 할 거고 우리 부모님 뵐 생각 없고 우리 부모님 보여줄 생각도 없다. 헤어지자 라고요. 남자친구 일주일 내내 집 앞에 와서 기다렸어요. 헤어지기 싫다고요. 난 진짜 진지하게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얘기했으나 부모님이 얘기해서 그런가 싶었던 거지. 자기도 진지하게 결혼 생각 해본 적 없다 하답니다. 저한테 진지하게 나랑 왜 결혼이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가 결혼 안 한다 할 때도 진지하게 되물어 본 적도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이유도 제가 도대체 왜 결혼이 하고 싶냐고 물어서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 이유 말고 나랑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생각해보고 알려줄게 그랬었는데 아직 못 들었네요. 항상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걸 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고 제가 진지하게 말하는 걸 남친은 튕긴다로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다 하시면 그 또한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튕긴다고 볼 수 있는지 전 이해 안 되는데 다들 이해되시나 봅니다. 2년 만났으니 결혼해야 하나요? 나이 찼으니 결혼해야 하나요? 결혼 안 할 사람하고는 연애하면 안 되나요? 연애하면 무조건 결혼해야 하나요? 여러분 살면서 한 명하고 연애하고 결혼하셨나요? 첫눈에 딱 보자마자 결혼할 남자인지 판단이 서세요? 처음부터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지 하고 연애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왜 결혼 안 하셨어요? 뭐 다른 욕은 다 이해하겠는데요. 결혼할 것도 아닌데 2년이나 왜 만나냐는 글이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결혼 생각 없으면 연애하면 안 되는 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여기 댓글들 다 한 명하고 연애하고 그분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들이겠죠. 그럼 네, 할 말 없네요. 앞으로 결혼할 남자랑만 연애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제가 갖고 논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에 대해선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프로포즈를 한 건지 이해가 안 되고 결혼하자는 당사자인데 치 나이 빼고 왜 결혼하고 싶은지도 못 들었고 이런 상황이 너무 화나고 스스로 남자 본능 없는 멍청이라는 점에 화가 나 쓴 글이지 나 똑부러져 라며 쓴 글이 아닙니다. 저 안 똑부러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셔서 보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두 번째 추가. 저 독신주의는 아닙니다.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기면 하는 거고 그런 남자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나이라든가 부모님이 원해서라든가 쫓겨서는 할 생각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연애하다 보면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오니 그냥 결혼 안 한다, 독신주의다 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도 맞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 새아버지신데 친아버지가 이런 말 못하지만 개차반이었습니다. 뻑하면 거짓말에 바람 피고 저한테 한 약속 한 번 지키신 적 없었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거나 고맙다 얘기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결국엔 집을 나가셨고 엄마는 저 먹여 살리기 바빠 솔직히 크게 관심을 주시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람 피는 거야. 내가 어쩐다고 되는 게 아니니 제외하고 밑에 나열한 것들을 결혼 배우자의 조건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기적이라고 욕먹어도 이건 바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며 올곧게 키워줄 자신이 없을 땐 애 낳을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도 나중에야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애 낳을 생각 없다 얘기했기에
애 낳을 생각 없는 것도 아는 거고요. 스스로 엄마가 되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누군가의 와이프가 되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독신주의는 아니나 현재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전남친과 결혼은 안 할 겁니다. 본글에도 썼다시피 남친도 제 배우자상이 안 맞고 저 또한 남친의 배우자상이 서로 안 맞으니까요.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 온전히 부모의 책임인데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낳기만 하는 건 죄라고 생각하며 이런 상황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남친도 저도 둘 다 자격미달이라 생각하니까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지금의 저처럼 군다면 좋겠냐는 건 본글에도 썼듯이 결혼은 개인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지라 그 남자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결혼할 생각이 있었으면 헤어졌겠죠. 물론 제가 화났을 때 말투가 진짜 기분 나쁜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변명할 생각 없습니다. 아직까지 고치지 못해서 부끄럽네요. 많은 분들 말씀대로 꼭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친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또다시 결혼 안 해도 상관없다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묻고자 하는 건 다 물었습니다. 정말 너무 궁금한 나랑 왜 결혼하고 싶은지 오래 만났고 부모님도 계속 얘기하고 잘하는 거 많고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잘 맞는 편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네, 2년 만나는 동안 싸운 거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서로 좋다 싫다 다 얘기하고 싫은 건 안 하니 싸울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친이 술 마시고 여자가 전화 받았는데 필름 끊겨서 누군지 기억도 안 난다 해서 싸우거나 앞서 말했듯 저 스스로도 말투가 거지 같은 거 알기에 화났을 때 막말해서 한번 싸웠고 그 이후로는 막말할까봐 연락 안 받고 그랬던 것 때문에 싸웠었네요. 프로포즈는 친구들까지 모아서 왜 그런 거냐, 진짜 튕겼다고 생각했냐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본인 자존심 잘 챙겨주니 친구들이 있으면 거절 안 하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답니다. 독신주의도 아니니 그냥 내가 잘할게 하면 만난 기간도 있으니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낼 게 분명해서 그냥 둘러대다 보니 그렇게 얘기했다네요. 이건 본글에도 썼듯이 그냥 배꼽보는 성향이 있어서 한두 번이 아니라 놀랍지도 않네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왜 도대체 제대로 얘기를 안 했냐는 질문엔 헤어지기 싫었다네요. 결혼하자 그러면 헤어지자 하니까 자기가 잘 하다 보면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제가 진짜 잘못했더라고요. 전 단호하게 얘기했기에 저런 식으로 어영부영 생각할 줄 몰랐으니까요. 농담식으로 흘러가는 말로 얘기했어도 결혼 얘기를 했을 때 제대로 헤어지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고들 하시던데 생각해보니 그게 맞더라고요. 진작에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 제 감정만 앞세운 욕심이었네요. 항상 되는 대로 뱉는 사람이다 보니 저도 진지하게는 대답했어도 진짜 진지하게 얘기한 거다 라고는 생각을 안 했네요. 그래서 잘 맞는 거 아니다, 어영부영 한다고 될 일 아니다, 오빠도 많이 참았겠지만 나도 많이 참았다, 이런 식으로 참으면서 계속 만날 생각 없다, 난 결혼 생각이 없으니 오빠가 나랑 만나다 결혼하고 싶어져 다른 여자를 만나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랑 결혼하고 싶어진 거는 곤란하다. 나 나쁜 년이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면 갖고 놀았다 생각해라, 연락하지 마라 하고 끊었네요. 마무리하면서 왜 2년이나 만났냐는 질문이 많더라고요. 좋아서 만났습니다. 화나서 쓰다 보니 안 좋은 점만 썼고 헤어진 마당에 좋은 점까지 써야 되는지 몰랐으나 좋지도 않은데 만났겠습니까?
철없어도 심성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고 내가 맞다 우기는 문제야 봉글에도 썼듯이 제가 그냥 오빠 말이 맞나 보다 넘어갔으니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았네요. 결국엔 쌓일 대로 쌓였지만 그거 말고는 대화도 잘 되고 취미도 잘 맞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할 줄은 몰랐지만 싸움 문제로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뵙고 보는 건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안 고쳐져서 그냥 성격인지라 어쩔 수 없겠다 생각했고 큰 거짓말이나 바람피다 걸린 적은 없기에 결혼하는 거 아니면 크게 문제 안 될 거라 생각했고요. 그래도 제가 자기 자존심 챙겨주는 거 알고 있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할 줄 아는 거 없는 건 솔직히 답답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 문제에선 우기진 않았네요. 자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집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몰랐네, 웃기다 그러던 사람입니다. 제가 다 할 줄 아니까 스스로 알아볼 생각을 안 해서 문제였죠. 그리고 밤 얘기 때문에 말이 많은데 남친도 맞벌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뭔가 가족이 둘러앉고 밥 먹고 엄마가 따뜻한 밥 차려주고 그런 경우가 드물어서 그런 거에 동경 같은 게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요.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요. 다만 그냥 저랑 안 맞을 뿐이죠. 장점 하나 없고 하나도 좋은 게 없으면 만났겠습니까? 당연히 만나는 동안 안 좋은 날보다 좋은 날이 훨씬 많았기에 만났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전 남친 욕을 해달라거나 내 편을 들어달라는 글이 아니었다는 걸 밝힙니다. 남친 욕을 하든 남친 편을 들든 어차피 헤어졌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조언을 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헤어졌으니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화나서 풀어내고 싶었다고도 분명히 썼는데 제 친구들은 오빠가 자존심이 센지 철이 없는지 어쩐지 모릅니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헤어질 것도 아닌데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기 싫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갑자기 이래이래 했다, 구구절절 얘기하기 번거로워. 그냥 이곳에 화나는 마음을 풀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냥 하소연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몰랐네요. 욕이야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지만 왜 만났냐? 너도 이기적이고 등신이다. 남친이 불쌍하다 정도는 예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질 나쁜 욕이 많아서 충격적이긴 하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새댁이에요. 직접 글을 남기기는 처음이네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의 갈등으로 부부 상담도 받고 부부 교육도 받아보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답답한 마음도 풀고 다른 분들의 조언도 얻고자 글 올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해요. 우선 돈 관리와 소비 문제입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관리를 하고 싶었어요. 남편의 돈은 그간 어머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셨고 저는 대학 때부터 쭉 관리를 해왔기에 잘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남편이 원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소비 성향이 강한 사람은 아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아서인지 저보다는 돈에 대한 개념이 약합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도 잘 모를 정도예요.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크게 없고 요즘같이 이율이 낮은 세상에 꼭 적금을 가입해야 하느냐, 보통 예금에 넣어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로 다투다가 제가 공동관리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생활비와 저축을 같이 하고 나머지 용돈을 각자 쓰기로 했습니다. 용돈은 각자 50씩 하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너무 적다고 하더군요. 남편 월급이 22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식비와 차비 제외, 나머지는 생활비에서 지출되니까요.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 많이 모아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로 몇 달에 걸쳐 다투다가 결국 지금은 각자 관리합니다. 생활비 각 50만 원씩 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돈을 모으든 쓰든 터치하지 않아요. 대화로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 다툼 끝에 제가 적금을 해약하고 남편이 주었던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남편에게 돈에 집착하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남편의 생각에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냥 저는 쭉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남편이 한 번은 저에게 상의 없이 50여만 원의 물건을 구입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사기 전에 미리 말을 해주지 그랬냐고 했고요. 남편은 처음엔 미안하다더니 나중엔 자신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제 눈치를 봐야 하냐고, 자신이 쓰는 돈은 10원 한 장도 아깝냐 하더군요. 10원 한 장도 아깝냐는 말은 예전에 마트에서 남편이 불필요해 보이는 물건을 집길래 사지 말자고 했던 걸로 다툴 때 나오는 단골 멘트예요. 아마 그게 가슴에 맺혔던 듯해요. 어쨌든 핵심은 물건을 사기 전 미리 상의를 해달라는 거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느끼면 그런 거라고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 일로 크게 싸웠고 지금까지도 남편은 돈에 집착하는 제 눈치를 보느라 마음대로 돈을 쓰지도 못한다고,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돈 관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협의하면 좋을지 모르겠고, 결혼을 했으면 어느 정도 배우자의 눈치를 봐야 하고, 물건을 사기 전에 상의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설득시킬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제가 만약에 상의 없이 명품 가방을 사더라도 필요했으니 샀겠지라고 생각하니 아무렇지 않답니다. 저는 답답하기만 하네요. 그 다음은 여가 시간을 보내는 문제예요. 저희는 퇴근하고 나면 자기 전까지 각자 시간을 보내요. 둘 다 퇴근은 일찍 해서 7시면 집에 들어오고요. 저녁만 먹고는 남편은 내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밤늦도록 TV보다 늦게 잡니다. 중간중간 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장난을 걸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이런 생활이 처음에는 당연히 서운했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싶었죠. 게임 좀 그만하라 하면 잔소리로 듣고 간섭하는 걸 싫어하기에 이제는 전혀 터치하지 않고 저도 방에서 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혼자 잠들어요. 그런 생활을 한 지 몇 달 되었는데 며칠 전 남편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자니 좀 억울하네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자기 생활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집에 있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늘 회사 집에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한대요. 남편이 원래 연애 때부터 집돌이입니다. 약속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어쩌다 술 약속 생기면 흔쾌히 다녀오라고 해주고 술에 취해 들어오면 케어도 해주는데 제가 눈치를 줘서 술 약속도 잘 못 잡는답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 그런 거라고 인정하라고. 그리고 주말이면 늘 남편은 11시, 12시까지 자요. 금요일 저녁이 아깝다면서 혼자 소파에서 놀다가 새벽에 잠드느라 늦게 일어나는데 늦잠 자는 걸로 단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어요. 주말이라도 편히 쉬고 싶겠지 싶어서요. 그래도 주말이면 저도 나들이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결혼하고서 지금까지 여행 한 번 간 적이 없어요.
늘 늦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저녁에 잠깐 동네 산책하는 게 다입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고 서운해요. 그래도 또 이런 말 하면 싸울까봐 말도 못하겠어요. 처음엔 제가 여행 가자고도 해봤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결국 한 번도 못 갔어요. 평생 이렇게 살면 어쩌지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이혼하고 싶어요. 그 다음은 남편의 공감 능력 부재와 싸울 때마다 나오는 막말입니다. 남편은 제 감정에 공감을 잘 해주지 않아요. 남자들이 원래 그렇다고 하니 이해해보려 하지만 힘드네요. 제가 같이 어울리던 회사 동료들과 사이가 소원해져서 힘든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같은 말 2번 이상 하는 걸 싫어하는데 2번째 그 얘기를 꺼냈을 때 맨날 그 사람 얘기냐. 그러려면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 그 사람들 사이에 끼고 싶은데 못 껴서 지금 이러는 것 아니냐 하더군요. 서운해서 울어도 왜 우는지 몰라요. 제가 듣고 싶은 건 지적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이라고 말하면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른데 왜 너의 생각을 공감하도록 강요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답답하고요.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넌 참 인색한 사람인 것 같아. 넌 돈에 집착하는 것 같아 등 그러지 말아달라고 약점을 감싸주는 게 부부지 그걸 끄집어내 지적하는 게 부부냐고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해도 싸울 때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원래 친구가 적은 편인데 네가 그러니깐 친구가 없지. 네 인간관계를 돌아봐라. 인생 잘못 살았다. 라고 하고요. 싸우다가 조금만 말이 안 통해도 너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해. 너랑 어떻게 살지? 그럽니다. 야, 너 라는 호칭은 기본이고요. 겁대가리 없이 까분다. 오냐오냐 봐주니까 어떻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도 험악해집니다. 남편은 예민하고 기분이 상하면 꽁하게 쌓아놓았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성격입니다. 그럴 때마다 온갖 상처가 되는 말로 가슴에 비수를 꽂고요. 한 번 기분이 상하면 1주일이고 2주일이고 전혀 대화 없이 지냅니다. 기분이 나쁘면 그때그때 말을 해라. 그래야 고치던가 하지 라고 말하면 싸울까봐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2달 전쯤 그러더라고요. 너와 결혼한 걸 너무 후회한다. 내가 콩깍지가 씌여 미쳤었던 것 같다. 예전 여자친구들과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맨날 싸우기만 하는 너와 결혼했지? 라고요. 그 말 듣고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노력으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해서 부부 상담 받고 있는데 관계가 나아지지 않아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답일까요? 남편도 제게 쌓인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노력하면 달라질까요?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혹시나 제 글로 미혼분들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지 않으셨음 합니다. 잘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니까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용돈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아서 내용 추가해요. 글에 오해 소지가 있었나 봐요. 남편 용돈 50은 식비, 차비 포함이었어요. 술은 안 마시지만 담배를 피우니까 그 돈도 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 2잔씩은 꼭 마셔요. 그러니 아마 결혼 전 대비 용돈이 부족하다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 모두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위로해주시는 분들과 남일 같지 않다며 친구하고 싶단 분들 글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애교 없는 게 그래서도 느껴진다. 은연중 남편을 피곤하게 할 것 같다는 글에서는 가슴이 뜨끔했답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조언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남편의 문제뿐 아니라 저의 문제도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어쩌면 저도 저의 생각을 남편에게 강요하고 인정해주지 않았기에 남편이 자꾸만 인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처음엔 부끄러운 글이라 금방 내리려고 했었는데 위안이 되는 댓글들, 조언해주신 글들을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 폐륜인 거 알고 욕해도 좋습니다. 뱃속 아가 때문에 이상한 상상 안 하려고 했는데 욕 좀 하면서 어디에 써야 속이 풀릴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계신 거 알지만 제가 한 짓거리 이야기해야 속이라도 풀릴 것 같아서 얘기할게요. 노망난 할머니, 인자한 시엄마 코스프레 하더니 그거에 속아서는 털썩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 영화 올가미급을 넘어서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며느리는 딸이라고 얘기하던 양반이 결혼 후에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람 빈정상하게 먹을 거 냉장고 깊은 곳에 숨겨놓고는 처음에는 먹을 걸로 사람 눈치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화나게 사소한 별것 아닌 걸로 야금야금 화나게 합니다. 식탁에 싸구려 음식들만 제 앞에 가져다 놓고 비싼 건 지 아들한테만 갖다 놓아요. 저 있을 때는 없는 척 하더니 남편이 있을 때만 하나씩 꺼내서 입에 넣어줍니다. 남편도 마마보이입니다. 퇴근하고 오니까 몰래 먹던 거 나한테 딱 걸려서는 시엄마나 남편이나 횡설수설해서는 이제 왔냐면서 말을 돌립니다. 제가 정말 서운해서 사람 먹는 걸로 왜 차별을 하냐고 저도 같이 돈 벌어오는데 힘들어요 하니까 너는 날라리 회사 다니면서 쉬엄쉬엄 일하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난리치는 년이라고 합니다. 그 날라리 회사가 지 아들 다니는 회사보다 돈 더 많이 주는 건 모르나 봅니다. 참고로 먹을 걸로 사람 화나게 하는 건 제 결혼 생활 내내 이어졌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홀어머니라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섭섭할까 해서 모시고 살자는 건 아니다 싶어서 같은 동네에 전세로 집 얻었고 지방 전문대 들어간 신우한테도 언니 노릇 하려고 연락하면서 친언니처럼 대했습니다. 근데 제가 남편한테 시집 오면서 이 집안을 겪으면서 27년간 모든 걸 배워온 지식들을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매일 오는 시엄마는 본인 집 냅두고 매일 저희 집에서 잡니다. 주말마다 제가 남편 속옷을 빨래하면 지 아들 속옷만 가로채고는 본인이 하겠다고 흘겨봅니다. 엄청 당황했는데 애써 티 안 내려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더 짜증난 건 굳이 지 아들 속옷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속옷을 정리해 놓으면 지 아들 것만 분리시켜서 서랍에 넣거나 아니면 지 아들 것만 따로 빼놔서는 제 빨래 위에다 항상 올려놓습니다. 굳이 왜 지 아들 것만 따로 빼놔서 제 빨래 위에다 항상 올려놓는지 사람이 미칩니다. 정말 참다가 어머니 왜 남편 것만 따로 빼놔서 올려놓으세요? 라고 나릇나릇하게 물어보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흘겨봅니다. 아니면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합니다. 빨래에 다리가 달렸나요? 안 했다고 발뺌하면 다 되는 줄 아나 봅니다. 정말 제가 시엄마가 정신이 이상하다 생각한 게 시엄마가 저녁에 본인 집 가서 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랑 안방에서 부부관계 하고 있었는데 문틈 사이로 시엄마가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시엄마랑 저랑 눈이 마주쳐서 너무 놀래서 어머니 하고 소리쳤는데 시엄마가 안으로 들어오고 눈 가리는 척 하면서 미안하다 물건을 놓고 가서 라면서 아주 느릿느릿하게 나갑니다. 본인 딴에는 연기한다고 했지만 사람이 저는 그날 정말 똑똑히 봤습니다. 시엄마 시선이 남편의 중요 부위 쪽으로 향한 걸요. 그날 이후로 시엄마가 진짜 정신이 이상하다 느꼈습니다. 아니 진짜 정신병자입니다. 그날 이전까지는 시집살이가 심한 시엄마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시엄마가 확실히 정신병자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이혼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친정엄마가 이혼도 한번 하셨고 애가 있든 없든 여자 혼자서 이혼하고 오면 살기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자신의 커리어만 믿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경기권 4년제 대학 나왔고 애 낳으면 그날로 끝이었으니까요. 더더욱 이혼하기 싫었고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끝까지 책임질 생각에 정말 잘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심리상담, 정신과 상담 가려고 했는데 시엄마 세대는 이런 거 보면 자기들 정신병자 취급한다 생각할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하는 등신처럼 시엄마한테 말 못해본 것도 아니고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라고 수백 번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엄마였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고 더더욱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진실된 마음을 전달하는 게 남에게 제일 잘 통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존중하는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네요. 가끔씩은 무엇이 잘못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어머니랑 저랑 잘 싸우는데 정말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가 싫지 않아요. 전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어머니랑 제가 아닌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 심리상담 같은데도 잘하는 곳 많은데 어떠세요? 이 말 끝나자마자 시애미를 무슨 정신병자 취급하냐부터 시작해서 그날 밤에 남편도 네 우리 엄마 정신병자 취급하냐? 정신병 걸렸으면 너 혼자 치료 받으러 가라.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정신병자로 만드냐로 끝났습니다. 이후로 진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한테 죄를 지은 기분이고 너무 미안하고 미친 것 같았습니다. 왜 아이가 생겼나 엄청 울었습니다. 타이밍 안 좋게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되는 것도 없다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겼으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망상도 해봤는데 딸이라는 말 나오자마자 시엄마 하는 말이 바로 지우랍니다. 무슨 재수없게 딸년을 가졌냐면서 지우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어머니 잘난 아들놈이 딸 유전자밖에 안 줘서 딸을 얻었는데 탓을 할 거면 그 잘난 아들놈을 잡으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나요? 야, 남편이 그렇게 줬어도 여자가 돼가지고 척하니 아들 유전자 하나 잡아와야지. 넌 미련하게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제가 그걸 어떻게 유전을 잘 잡아와요? 유전자가 물건이에요? 라고 말하면 몰라, 네가 알아서 잘 잡아와야지 이딴 식으로 대답합니다. 진짜 사람 미치는 줄 알았어요. 도저히 대화가 안 됩니다. 화를 내면 상식 밖의 이야기들만 쏟아내니까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도 수천 번, 수만 번 화내고 분가하자고 했는데 정말 그 일로 수백 번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는데 며칠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우유 마시려고 하는데 시엄마가 다다닥 달려와서는 제가 마시려던 우유를 뺏어버립니다. 그래놓고 어디 아들도 못 가진 게 비싼 우유를 마시냐고 물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정말 큰일이었으면 모르겠는데 평소에 그동안 당했던 거였는데 왠지 모르게 더 분하고 억울하고 왜 이런 꼴을 당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사지가 바들바들 떨리더니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엄마가 뺏은 우유팩을 다시 뺏어서 그대로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 있던 온갖 것들을 다 집어던지면서 못 여나 하면서 쌍욕들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남들은 임신하면 축복해준다는데 왜 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지갑이랑 핸드폰도 안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미친년처럼 울면서 친정까지 2시간 내내 울면서 갔는데 집에 도착하니 새아빠가 계셨습니다. 엄마랑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색했었는데 그날 모든 걸 맨 먼저 새아빠한테 말했습니다. 그 후로 새아빠는 노발대발 하면서 당장 시엄마를 한 대 칠 기세였고 엄마는 우시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날 지원해주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왜 내가 말을 못했을까 라며 제 자신이 너무 등신 같았습니다. 그 후로 짐 다 싸서 그 집에서 나왔고 현재는 소송 예정 중입니다. 어차피 길게 살지도 않았고 그래도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면서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는 소리만 짓거리길래 소송할 거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26살에 결혼해서 1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정말 못 볼 거 안 볼 거 다 겪었네요. 특히 제일 무식한 시엄마는 지 말대로는 자기 나이 사람 치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별로 없다 하면서 지 고졸인 거 엄청 자랑하고 다녔는데 하는 짓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네요. 게다가 분노조절 장애까지 있는지 같이 식구들끼리 식사하러 간 자리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정말 진상을 떨어냅니다. 특히 인기 있는 집에 가면 사람들도 많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 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주문을 받으면 차분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한 10분 지나면 여기요, 언제 나와요? 이럽니다. 제가 그때마다 어머니 사람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라고 해도 들어먹질 않습니다. 5분마다 반복하더니 결국 주인집도 지쳤는지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쌍욕을 짓거리면서 창피를 부립니다. 정말 같이 밥 먹기 싫을 정도로 창피한 적이 여러 번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동네에서 저 집 며느리는 고생 많다고 동네 어른들마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있으면 며느리만 미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시엄마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쌈딱으로 알아줬는데 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목소리부터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기려고 드니까 사람 미치는 줄 알았어요. 특히 제일 무식했던 건 택배를 경비실에 맡기면 자기가 챙겨와야 하는데 그거 하나 귀찮다고 경비 아저씨한테 가지고 와달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 어딨나요? 당연히 안 가져다 드리면 또 가서 경비 아저씨들한테 서비스가 없다느니 경비 주제라고 하면서 온갖 갑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최고인 줄 아는 쓰레기 같은 여자입니다. 특히 저는 남편이랑 저랑 경기도 4년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도 아니었는데 시엄마는 너는 고작 그땅 대학 나와서 우리 아들 잡았으니 용 잡은 거다 라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엄마는 항상 자기 위주에 남 기분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분 틀어지면 바로 욕부터 나오고 화내는 미친 여자입니다. 무식해서 도무지 대화가 안 됩니다. 틀린 걸 가르쳐주면 니까짓 게 뭔데 날 가르쳐드냐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우도 시엄마 닮아서 지방 전문대도 재수해서 들어갔습니다. 타 직업을 비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지방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겨우 들어가 놓고 시엠이나 신우나 엄마 나 이제 교사 될 거야 하면서 무슨 하는 짓거리는 중고등 임용고시 합격한 교사처럼 행동하고 있길래 기가 찬 적이 여러 번입니다. 시엄마도 떳떳하게 자기 딸은 예비교사라면서 본인 친구들한테 어디 사짜 직업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합니다. 더 화났던 건 신우가 제 카드를 지 카드인 척 하면서 쓰고 다니는데 신우 혼자만 썼던 게 카드값이 80만 원입니다.
남편 80, 저 80 해서 160만 원이 나왔길래 제가 너무 화나서 네가 뭔데 이렇게 쓰냐고 화냈습니다. 그랬더니 어쩌라고요? 아 몰라 랍니다. 이 개 같은 집구석은 분리하면 아 몰라 어쩌라고 라고만 합니다. 정말 화딱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카드 쓴 거 남편한테 걸려서 그 후로 신우는 머리 잘리고 남편이 비 오는 날에 미친 듯이 쳤어요. 그날만큼은 남편 놈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1년 남짓이지만 정말 저한테는 지옥보다 더한 지옥이었어요. 애 가진 아줌마가 좋은 것만 보고 애를 위해서 좋은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글을 썼더니 저는 이제 애한테 죄인이고 아빠 몫까지 정말 열심히 하면서 살 거예요. 아직 여기 있는 분들보다 나이 어린 게 많지만 그래도 하나 깨달은 건 돈이야 젊으니까 일해서 벌면 되는 거고 진짜 거지 같은 시댁 만나면 건강 잃고 정신 잃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이런 꼴 당한 게 너무 분하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요. 남들에게도 혹 이런 시댁 같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성숙하게 판단해 나가면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갈래요. 아이한테는 죄인인 엄마가 너무 미안하네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살아가야겠죠. 네 번째 사연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자면 20개월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고 결혼한 지 4년 차 된 젊은 아줌마입니다. 20대 후반이고요. 이래저래 아이 관련된 글 올라오는 거 읽으면서 저도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욕 얻어먹을 거 알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십니다. 규모가 작진 않고 그렇다고 크지도 않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이고 저희 엄마도 애 셋 낳아 키운 엄마로서 처음 식당을 시작했을 땐 아이들도 참 이뻐라 하시고 아이 엄마들과 소통하며 나름 아이에 대해 긍정적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하신 지 7년째인 이제는 애기 엄마만 보면 대놓고 싫어하진 못하시고 뒤에 와서 한숨 쉬곤 합니다. 아니,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신다네요. 가끔 제가 바쁘지 않으면 주말같이 바쁜 날 식당 가서 엄마 일을 도와드리곤 합니다. 고깃집이고요. 진상의 대부분이 애기 엄마인 건 사실입니다. 똥기저귀 상 위에 올려놓고 가는 건 물론이고요. 기저귀 돌돌 말지도 않고 구석에 박아놓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가 음식으로 다 장난쳐놔서 상추나 음식물 바닥에 다 쏟아붓고 떨어뜨리고 찢어놓고 난리쳐놔도 대충이라도 치워주긴커녕 그대로 놓고 가고 반찬으로 나온 음식들을 보며 원산지가 어디예요? 이거 두부 어디 회사 거예요? 라는 둥. 우리 아이 먹일 건데 우리 아이 먹일 건데 하면서 회사 브랜드 따지는 엄마들. 그리고 유아 식탁 소독제 가지고 와서 닦아달라는 엄마들. 고깃집이라 불을 쓰기 때문에 위험한데 고깃집 안에서 뛰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은 대부분입니다. 차라리 아이가 어려서 우는 건 이해라도 되지만 4~5살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냅킨 다 뽑아놓고 수저통 뒤집어 놓아도 치우는 엄마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아이가 수저통에 있는 수저를 꺼내 입으로 쪽쪽 빨고 물을 휘저어 놓고 다시 수저통 안에 넣었는데 그걸 보고도 이리 와 하고 말아버리는 엄마들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 기억에 남는 일은 이거네요.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 식당이기에 식당 안에 아주 작게 놀이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작은 놀이매트 2장 정도 깔릴 정도로 작은 곳이고 주방놀이 장난감 하나 갖다 놨어요. 안내문에는 아이가 놀다 다친 거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안내문도 붙여 놓았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놀다 다칠 만한 장난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네요. 어떤 남자아이가 포크를 들고 놀이방에서 뛰어놀다가
한 여자아이 얼굴을 찔러서 얼굴에 손톱 자국처럼 볼에 크게 상처가 났습니다. 보는 제가 다 안쓰러울 정도로요. 다친 아이의 엄마는 상처낸 아이 엄마에게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식당 안에서 싸움 아닌 싸움이 났고, 상처낸 아이의 엄마는 저희에게 배상해라,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니 저희한테 다 책임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희는 안내문에 대문짝만하게 아이가 부모님 없이 놀다 다친 거에 대해 저희는 책임이 없다는 안내문을 붙여놨는데, 자기네들은 이 글을 본 적이 없기에 책임질 수 없다고 하네요. 이걸로 몇 달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상처난 아이 엄마는 그 아들 엄마에게 책임지라 하지만 그 아들 엄마는 나 몰라라 했고, 결국 타격은 저희 식당으로 오더라고요. 소송을 거네 마네 하면서요. 결국 저희가 치료비 물어줬고요. 그 아들 엄마는 정말 뻔뻔하게 그럴 거면 놀이방 문을 닫아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딴 식으로 운영할 거면요.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지 이럴 때마다 서비스직은 참 힘들다 생각했어요. 추가로 고기 불판에 아이가 데였는데 아이가 뜨거운지 모르고 불판을 만졌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라며 화상비를 내놓으라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식당 책임인가요? 같이 밥 먹으러 와서 조심하지 않은 아이와 그걸 지켜보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었던 부모의 책임 아닌가요? 어쨌든 놀이방은 문 닫았습니다. 또 반대로 애기 있는 엄마들은 이 식당에 오면 아이가 놀 곳이 있어 좋았는데 왜 막아놨냐며 따지는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20살 때부터 엄마 가게 도와드리며 이런 애기 엄마들만 봐서 그런지 저도 애기 엄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절대 이런 애기 엄마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물론 매너 있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2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 죄송하다 말도 할 줄 알고 꼼꼼히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새끼가 난리 펴는 거에 대해 치워주는 엄마들에게 큰 절을 하고 싶을 정도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24살에 4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고, 아이는 늦게 낳자라는 계획과 다르게 신혼생활을 길게 즐기지 못하고 지금의 이쁜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솔직히 내 새끼니까 눈에 넣어 안 아픈 내 새끼 맞습니다. 눈 깜빡거리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말을 내 새끼를 바라보고 있을 때 쓰는 말이구나 싶을 정도로요. 어느 아이든 부모에겐 사랑받아 마땅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제 판에서 아기가 5분 동안 울었는데 커플들에게 욕을 먹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커플들이 욕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기가 고작 5분 울었다고 하지만 5분이란 시간을 따지고 보면 노래 한 곡 다 듣고 다음 곡 1절 정도 들을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내내 내 새끼 울어도 정말 답답할 뿐인데 아이나 키워보지도 않은 젊은 커플들이 그 울음소리를 이해할까요? 식당 들어가기 전에 물놀이 하고 와서 아이가 피곤해 했는데 음식을 먹으러 갔다 했죠. 아이가 졸린 거 알면서 식당 가신 거잖아요. 재우고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기면 졸릴 때 10분 안에 잠들곤 해요. 10분 밥 더 늦게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어린아이가 졸려서 징징하는데 바로 재워주기는커녕 밥 먹으러 들어가고 나서 결국 폭발한 아이가 울고불고 한 건데 이건 당연히 엄마의 잘못이 아닌가요? 그 어린아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나요? 아이가 졸리다는 거 뻔히 알면서 식당 들어간 엄마의 잘못이 제일 크죠.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있다 해서 무조건 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아줌마지만 그 말이 너무 이해 안 가요. 아이를 가만히 안고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 애새끼다 완전 싫다 이러던가요.
분명 그 사람들도 아이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그 아이에 대해 인상 찌푸릴 만한 일이 있으니 그런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길 걸어가는데 무작정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겠죠. 외식을 하지 말라는 것도 집에만 박혀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가 되었으면 아이에 대한 어느 정도 희생 정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키즈 카페가 왜 생겼습니까? 꼭 분위기 있는 스타벅스나 탐탐 같은 곳에서 꼭 커피 마셔야 합니까? 거기엔 커피에 금가루가 들어가고 마시면 수명이 연장되곤 합니까? 키즈 카페 가면 병 얼마 온다고요? 일반 카페는 키즈 카페에 비해 소독도 하지 않고 되려 흡연한 사람들이 오가는 위생적으로 더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큰 어른 마냥 의자에 앉아 얌전히 있기만을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3, 4살 되면 어린이집 갑니다. 어린이집 가도 아이들 수업 시간은 고작 30분입니다. 그 30분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 10분이 지나면 아이들은 여기로 뛰고 저기로 뛰곤 하죠.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어린 돌된 아이가, 2돌 된 아이가 유아의자에서 엄마들 수다 떠는 내내 얌전히 울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엄마잖아요. 아이를 위해 놀이터 가질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들 키즈카페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아프면서 크고 손발 깨끗이 씻고 손소독만 하면 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는 20회권 끊어서 키즈카페 다니곤 하지만 20개월 동안 수족구 폐렴, 장염 한 번 알아본 적도 옮아본 적도 없습니다. 옛날하고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엔 아이만 봐도 다들 예뻐라 했고 아이니까 이해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해를 해주다 보니 이게 권리가 되었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시선이 안 좋게 변한 거고요.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럼 옛날처럼 사세요. 옛날엔 아기를 이뻐했을진 몰라도 엄마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었잖아요. 산후조리가 있었나요? 여자는 집안 마당에 나가지도 못했는데요. 남자를 신 모시듯 모시고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욕먹고 구박받아도 큰소리 한번 못 치던 지금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바꿀 수 없다면 나라도 노력하면 되고 나라도 그런 생각 없는 행동 안 하면 됩니다. 예전 CF에 이런 말이 있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전 저 혼자라도 그렇게 하렵니다. 이렇게라도 저희 동네 사는 저희 집 근처만큼이라도 애엄마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일 수 있다면요. 아기라서 이해를 받으려 하기보단 엄마로서 아이에게 맞는 행동을 해주세요. 외식을 하고 싶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좋아하는 간식은 필수 아닌가요? 아이들 단순합니다. 딱히 졸리거나 하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에 대해 한 가지 가지고 잘 놀죠. 이것도 엄마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참 이뻐요. 초롱초롱 예쁜 눈망울로 제 얼굴 쳐다보곤 하면 다 이뻐요. 하지만 그 아이가 이뻐 보이냐 미워 보이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엄마의 몫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무작정 아이를 욕하고 아이 엄마를 욕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바닥을 뒹구며 소리 지르고 우는 아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 두고 엄마 가버리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저도 이해 안 가는 애기 엄마들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가 응아하면 식당이 아닌 화장실이나 차량 안에서 기저귀 갈아줘도 되고요. 그까짓 거 기저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이것만 잘했어도 시대가 이렇게 야박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결혼 전 엄마가 하시는 식당에서 치운 애기 기저귀만 100개는 될 겁니다. 주말같이 손님 많은 날엔 5번, 10번도 넘게 치워봤으니까요.
네, 욕먹을 거 압니다. 알지만 전 요즘 꽉 막힌 아줌마들이랑 대화가 잘 되질 않네요. 물론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이를 키우는 건 배려받는 거지 권위나 권력이 아닙니다. 난임으로 인해 임신이 어려워 힘들게 낳은 아이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더욱 유별나고 더 귀한 아이라 생각하지 않았음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새끼손가락이라고 덜 아프고 엄지라고 엄청 아프진 않습니다. 다 똑같이 아픕니다. 당신이 따지고 몰아세우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겐 귀한 자식이고 귀한 딸이고 아들입니다. 자기 자식만 귀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길을 걷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물며 밭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님들도 누군가에겐 귀한 가족이고 자식입니다. 추가. 전 노키즈존 찬성하는 바입니다. 한 번도 노키즈존에 대해 기분 나쁘거나 다르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냥 창피했습니다. 5년만 해도 없었던 노키즈존이 왜 생겼을까라는 생각은 해봤나요? 꼭 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와 같은 엄마란 직업을 가진 개념 없는 엄마들 때문에 피해 입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피해 입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 있는, 개념 있는 우리라도 지금처럼 잘합시다. 항상 조심하자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또 다시 서로가 배려하고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라 생각되네요. 말이 100%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제 주관적인 생각을 두서없이 쓴 글이었죠. 저와 의견이 맞지 않는 분들을 틀리다 생각하지 않고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 외엔 별다른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지도 않은 글 제대로 읽지도 않아 놓고 막말 써놓는 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아이는 울고 배는 고파 외식은 해야겠고 아이 이쁨은 받았으면 좋겠고 식당 사람들이 아이 우는 거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이기적인 겁니다. 아주머니, 저에게 따지지 마세요. 이런 게 이기적인 겁니다. 전 저런 부류의 사람을 이해 못한다는 의도로 쓴 글이니까요. 전 아이 우는 소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년 가까운 세월을 매일 몇 분씩 듣는 울음소리, 다른 아이 울음소리 들어도 사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저처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키즈카페 가서 아기가 울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이러죠. 아이가 어디 아픈가? 컨디션이 안 좋나? 라고요. 그곳엔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식당, 카페는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 아가씨, 커플들이 오는 곳인데 아이 소리를 이해해줄까요? 저도 처녀적에는 아이 울음소리를 격하게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아줌마가 되니 아이 울음소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아진 것 뿐입니다. 모두가 아이 울음소리를 아줌마들 귀에 들리듯 아무렇지 않고 이해 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반 식당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컨디션이 좋지 못해 우는 아이 제어 못할 거면 나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부모가 케어 못하는 아이, 울고불고 난리난 아이를 대체 누가 케어합니까? 서빙하는 종업원, 커피 만드는 바리스타, 나란 일하는 경찰, 한 번쯤은 다르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저 혼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